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4월 19일. 자,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날 중에 한 날이죠. 4.19 화요일자 순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소식이 있을지, 참, 이게 참 매일매일 우리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내용들이. 우리 업계가 이제 좀 이제 정상화로 조금씩 가고 있는데, 정상화에 지금 한 100이라고 치면 한 5%에서 10%요 사이 좀 오지 않았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필요한 정보, 필요한 뉴스 저희 트래블 데일리 그리고 여행 중개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구독, 좋아요, 요거 알림 설정 반드시 좀 해주시고요. 자, 2000 지금 한 100, 2100 냈나? 2103명, 4명, 올해 안에 3,000명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화두로 무엇이 떠오를까요? 관광업계. 새로운 화두는 지속 가능한 여행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김해공항도 5월부터 국제선 운항 노선이 추가로 계속 열립니다. 한국여행업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요 협동조합에서 신규 조합원 모집하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동영상 캠페인이 뭐지? 여행이 어쩌고, 떠나갔단가?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이제 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뭐냐면, 탑승객을 찾습니다. 요거예요. 요 영상, 관련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일본 시장 회복에 첫 발을 띈 것 같습니다. 일본 여행업협회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갔습니다. 네. 이제 또 미팅도 갔습니다. 협회랑. 자, 제주도의 체험여행 테마 컨텐츠 공모전이 성료됐고 선정된 그 상품들이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클럽메드가 온라인 허니문 박람회 열고요. 제주항공은 장애인 고용 관련 프로그램 있죠. 모두락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한 선한 여행력 캠페인이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고요. 첫 소식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약간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심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또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거 뭔 얘기야. 또 여행이 왜 이렇게 또 머리 아파. 예? 하지만 우리 최소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런 이슈 아시고 가셔야 돼요. 예? 당장 상품 팔리고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여행업계에서 종사하신다. 그럼 이 정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해드립니다. 부킹닷컴이 조사를 했습니다. 부킹닷컴이 조사한 일에 가장 큰 규모로 조사를 했대요. 뭐냐면 2022년 지속 가능한 여행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조사를 해서 여기 내용에 담은 거고요. 한국 포함 전 세계 32개국가 해서 3만 명 이상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 자, 보면 한국인 여행객의 상당수가 70%가 넘는 수가 지속 가능한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여행. 예. 그런데 이게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어떻게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속 가능한 많은 사람들 일부 중에 상당수는 지속 가능한 여행, 그럼 계속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 이런 정도로만 인식을 할 수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꼭 그건 아닌데 다른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죠? 자, 3명 중 2명 한 66%가량이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그 숙소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검색한 곳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숙소라고 그게 알려지면 그런 숙소를 좀 선택하겠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네요. 일단 아직까지는 가격, 위치, 특히 가격, 그 다음에 조식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더 따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를 더 추구하는 여행객들이 더 많다는 얘기 아직까지는요. 뭐 고상하게 무슨 지속 가능한 여행. 일단 저희가 보고서 조사한 내용이니까 전에는 드리는데 실제로 그 현실에서는 약간 동떨어진 형태가 많이 더 있다는 거죠. 한국인 여행객 한 32% 가량은 지난 몇 년 동안이야 이게 1년 동안 온라인 여행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숙소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요. 그 다음에 실천 여부에 대해도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 저희가 좀 여러분들이 좀 이왕 좀 이런 정도는 좀 듣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 정도만 좀 간략히 좀 전달해 드릴게요. 줄여서. 자, 인파가 몰리는 여행지는 좀 피하고 싶다는 것이 여행객들의 공통된 좀 내용이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한국인 여행객 중 한 37% 이상이 성수기를 피해서요. 여행을 했다고 밝혔네요. 많은 수들이. 그래서 한 34%가 지난 12개월 동안 인파가 많은 곳을 피했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여행이 많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시점을 봐도 38%가 관광객의 어떤 과잉을 피하기 위해 성수기 말고 다른 시기에 좀 여행을 하겠다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관광객이 적은 지역이 여행의 순효과, 그러니까 역효과가 아니라 순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인기 여행지나 명소 그런 방문을 좀 더 선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이 나왔습니다. 인파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충분히 매력적인 다른 여행지를 찾기가 어렵다고 답한 여행객이 한 50%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도시나 다른 인기 관광지에서는 지속 가능한 여행 옵션을 찾기가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답했습니다. 이 사실 지속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일종의 사실 환경적인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밀접히 관계가 있죠. 그죠? 자, 이런 뭐 대략적인 응답 결과는요. 여행 플랫폼이 이 같은 그 여행지 숙소와 협력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원을 아무튼 그런 힘을 받겠죠. 고객들이 선택을 해주면, 그죠? 고객들이 이 호텔이나 이 여행지는 지속 가능한 여행, 환경적인 여행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뭐라 그래 요즘에 뭐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래 막 이렇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식당이나 뭐 이런 데 나오면은 막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 뭐 네티즌 사이에서 뭐 돈줄을 내준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어서 문화와 지역사회의 연결성인데요. 한국인 여행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방문했던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보다 좋은 곳으로 남기고 떠나고 싶다고 대답하고, 한 57%는 현지 문화를 대표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고 그런 답한 것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나 문화의 재생을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실제 한 4분의 1가량 한 20%, 25%는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지 현지의 문화적 가치, 그다음에 전통 등을 적극적으로 학습했다고 응답했고요. 한 24%가량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여행 액티비티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과 지속가능성 대한 얘기인데요. 여행객들은 여행지까지의 거리 및 이동 방법, 그다음에 여행지에서의 이용할 교통수단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한국인 응답자 5명 중 1명인데 많은 숫자는 아니네. 예. 여행지에서의 대중교통 이용 방법이나 자전거 대여를 알아봤다고 밝혔으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샅샅이 좀 이렇게 훑겠다는 얘기지, 이거를 뭐 현지의 환경을 고려해서 이걸 선택했다고 할 수는 사실 없죠. 전하다 보니까 제가 전해드리다 보니까 이 조사가 이게 지금 이게요. 아무튼 끝까지 가볼게요. 그렇대요. 그다음에 비행기 이용할 때 마음이 불편하다고 답했다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 조사가 너무 그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것 같은데, 비행기 탈 때 왜 마음이 불편해? 환경 영향 때문에 비행기 당장 탑승하는 사람들
부분 보고 자 비행기 타셔서 하늘의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오염이 돼서 많이 불편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예. 어쨌든 이건 이론을 위한 보고서니까. 예. 뿐만 아니라 여행 중 이용할 교통수단을 예약할 때 33%는 교통수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보고서를 그런 내용으로 마치려다 보니까 나온 것 같고요. 내용이 현실이랑은 좀 다소 아직까지는 다소간 거리가 좀 멀지 않냐?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메인 기사로 올렸는데 이거 좀 고려해봐야겠다. 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다음 소식. 부산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입국이 허용된 김해공항이 그동안 입국자를 차질 없이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5월 다음 달이죠. 국제선이 추가로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공항 중에서 가장 먼저 김해공항에서 국제선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이 됩니다. 김해공항은 현재 부산과 칭다오 주 1회 뜨고 있죠. 사이판이 주 4회 운항 중이고요. 4월 언제부터입니까? 16일부터였나요? 16일부터 부산, 괌 주 4회 노선이 재개돼서 3개 노선이 운영 중이죠. 최근 국토부는 인천과 지방공항의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편을 코로나 발생 이전에 50%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었죠. 저희는 요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죠. 느리다, 속도 내라. 자,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김해공항에 국제선 5개 노선인데요. 어디냐? 후쿠오카, 세부, 다낭, 방콕, 싱가포르 요거 추가 운항 계획을 승인을 했었죠. 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5월부터는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항 편이 총 8개 노선으로 늘어나고요. 추가로 승인된 노선의 운항 스케줄은 항공사별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추 확정이 됩니다. 자, 이게 궁금해지네. 갑자기 피네어 그러면 이번에 김해 이제 취항하나? 예, 취항 이제 하겠다 이번에 그죠? 예. 자, 또한 부산시는 질병청이 그동안 지방공항 국제선은 내국인 백신 접종 완료자로 탑승객을 제한했으나 5월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내국인은 탑승 가능하도록 결정을 함에 따라 괌, 사이판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이 선호하는 항공편의 탑승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네요. 예.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소식. 한국여행업 협동조합 트래블쿱이죠.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트래블쿱 한국여행업 협동조합은 본격적인 여행업 재가동 시기에 맞춰서 신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신규 조합원은 공유 사무실, 세무 지원, 플랫폼 등 업무 인프라를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개별 사업장 및 직원 채용이 완비되기 전이라도 사업 재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조합 내 공유 전문가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는 6월에 한국관광공사의 무료 공유 오피스 지원 사업이 종료 예정이지요. 그래서 현재 무료 혜택으로 입주 중인 100여 개 이상의 여행사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네요. 조합 예상입니다. 제 예상이 아니라. 사무실과 직원을 정리하고 생존을 위한 부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많은 여행사 대표들이 부담없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보인다고 조합 측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트래블쿱은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4월부터 여행업 전용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공동 판매 플랫폼을 재정비하고 조합원이 아닌 여행사도 업계 협업 및 자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여행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해서 5월에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앱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조합 관련한 문의는요. 02-6216번에 5600번입니다. 네. 자, 근데 조합이 다 좋아요. 다 좋고 하는데
그 사이에, 요 코로나 팬데믹 사이에, 중소 여행사들이만 또 뭉치는 그 협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합의 역할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네요. 궁금하네요. 그죠? 예전만큼의 그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요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국관광공사가 21일까지 일본 여행업협회 자타죠. 임원 및 회원사 그리고 항공사 관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팸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여행업계의 이번 방한은 코로나19로 한일 관광교류가 중단된 지 약 2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국내 인기 관광지를 돌아보고 향후 여행 재개를 대비한 신규 상품 개발, 대형 모객 캠페인 초석 마련을 위해 추진이 됐습니다. 이제 답사단은요, 뭐, 서울, 뭐, 이쪽 경복궁, 통인시장, 뭐, 스카이 전망대 이런데 막 돌아다녔고요. 뭐, 일본에서 인기 끈 드라마, 뭐, 이태원 클라스, 뭐, 이런 거 촬영지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강릉도 갔고, 뭐, 그렇네요. 뭐, 여러 군데 돌아다녔고,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한국여행업협회, 카타죠. 그리고 이제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간담회를 갖고요. 향후 상호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 방안 논의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제주의 특색이 있는 컨텐츠 발굴을 통해 코로나19로 변화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내 제주도겠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한 2022년 제주 외국인 체험여행 테마 컨텐츠 공모전 결과 선정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지금 표 나가죠? 여기에요. 여기인데 표를 가만히 보세요. 어디냐? 여기가 됐구나. 대략 설명해 드리면은 공모전은 7개의 제주여행 테마별로 7개로 테마여행 나눴죠. 휴양자연, 아웃도어 레포츠, 그다음에 식도락, 그리고 웰리스 관광, 그리고 지역 문화 탐방, 그리고 교육 연수, 그리고 웨딩 촬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요건과 같이 표 같이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얼마 지원을 받냐면요. 20편의 컨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0만 원 인센티브 지급된다네요. 그리고 마케팅 활동도 돕는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클럽메드 알죠? 클럽메드 여러분들 허니문 해외 숙소 이렇게 하는 저기 있잖아. 자, 온라인 허니문 박람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30일까지 엽니다. 홈페이지 클럽메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허니문 박람회 열리고 있으니까 뭐 관련 소식 저희가 입으로 막 이렇게 떠들어서 전해드린 거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클럽메드 홈페이지 가시면 온라인 허니문 박람회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관심 있으신 여행사나 우리 또 이 방송 들으시는 혹시 소비자들 또 허니문어들 이제 앞으로 허니문 나 이제 갈 거야 올해 가을이 됐든 언제가 됐든 5월은 너무 급하다 그죠? 박람회 참가하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자로 보내드렸고요. 자, 내일도 이번 주도 열심히 또 여러분들 함께 뛰어보자고요. 화이팅 외쳐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대한민국의 여행업계 모든 분들 화이팅!